바뀐 수능 첫 체제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았는데 몇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면 첫 번째, 수원이랑 수의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 어려웠죠? 그죠? 근데 확통은 그냥 범위 자체도 적었고 그냥 무난. 확통은 뒤에 문제들도 29번, 30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출제가 돼서 올해 뭐 수능 체제 바뀐다고 할 때부터 늘 얘기했던 것처럼 수원2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통 과목이고 아무래도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가 좀 수원2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해두셔야 되고, 확통 같은 경우엔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킬러 문제가 없어요. 킬러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22번 쉬워요.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한 최근 3년치의 킬러 문제, 흔히 말하는 21번, 29번, 30번과 그 다음에 오늘 5번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15번, 21번, 22번의 난이도를 비교해 봤을 때 킬러가 굉장히 쉬워졌다. 굉장히 쉬워졌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는 올라갔다.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는 올라갔다. 제가 풀어본 느낌이. 그래서 세 번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왔던 3개년치의 킬러, 진짜 어려웠던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의미가 없어졌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기출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기출이 무의미해요? 내가 봤을 때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수능 봤던 2009년, 2010년, 2011년 요때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되게 높았거든.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았고 3점짜리 주관식이 오답률이 70%가 넘은 적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만히 볼 문제들이 없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막 심도 깊게, 예전처럼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특히 수원스투 같은 경우에. 특히 수학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우리가 근데 그 너기출은 할 거예요. 그거는 양이 자체는 적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니까. 물론 3월 모의고사만 보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도형이 어렵게 출제가 됐죠. 도형의 난이도가 15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근데 그 도형들이 전부 다 뭐냐면 중학교 도형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 내용들.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나왔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과 이과 친구들이 통합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과 친구들한테 이제 도형을 물어볼 만한 소재들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쪽 가면은 도형들이 있어.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요번에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수원2에서 도형 문제를 무려 2문제나 출제를 했죠. 사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2문제나 출제를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2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원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얘네들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도형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 첫 해 같은 경우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도형까지 연계를 지어서 이 부분에 연계를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2는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난하다. 그러니까 수원이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에요. 3월 모의고사 수학 원이. 수2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도 몇 번 다뤄봤던 문제들. 그러니까 22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6월 평가원까지, 짧게는 6평까지, 그 다음에 길게는 수능까지 해야 될 결론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셔라. 뭐가 나올지 모른다. 기본에 충실해라. 알겠어?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다. 이제 최고 난도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다. 알겠니? 왜?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6번, 7번부터도 만만치가 않죠. 6번, 7번부터도 예전 3점과의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을 좀 많이 하시고 개념서 많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너 기출 바로 빨리 끝낸 다음에 기출 끝내자마자 제가 별도로 이제 기출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좀 전략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6월까지 기출 좀 분석하고 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 그래서 4월 말까지 수원을 끝낼 거야. 그러고 나서 비기출로 갈 거예요. 바로. 네, 기출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케이. 이런 상황이니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원2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원2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확통은 쉬워요. 알겠어? 확통은 쉽다고. 29번, 30번 빼곤 쉬워. 29번, 30번도 작년에 비하면 쉬워. 알겠니? 이번에 좀 틀을 바꿨죠. 30번을 중복 순열을 냈는데 중복 조합이 아니라 중복 조합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니야? 할만해요. 자, 그래서 쌤이랑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 드린 프린트에다가 필기하시면 되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센 같은 거 풀어. 알겠니? 자기 기본, 특히 수원은 기출문제가 트렌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평균적인 실력을 여러분들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 하시려면 유형 문제집 하나는 꼭 푸세요. 혼자서. 알겠죠? 센이 됐든 RPM이 됐든 하나 사서 푸시고, 기본적으로 그거 혼자서 공부하실 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1, 2, 3, 1페이지는 뭐 무난하게 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번, 7번까지도 사실 대성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왔죠. 6번 같은 경우도 대성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대성 모의고사 21번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해설 강의할 때 수요일날 그때는 이제 SN이었죠. SN. 근데 7번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준 건 AN이에요. AN. 그러니까 AN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대입해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로 나온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갈게요. 3페이지 넘어가시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수능적 해석 교재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곡선과 직선이 만날 때 비교하는 문제. 되니? 그래서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얘 극대값 극소값 구해서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그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가 바로 요 문제의 답이겠죠. 즉 8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최대값이 극대라는 뜻이고요. 최소값이 극소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파악해서 그냥 극대값 극소값 구해서 빼주시면 답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9번 문제부터 보시면 얘는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공식. 자, 원래대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잘 봐. 3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직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접하는 선이 딱 나와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면적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됐니? 근데 이 문제는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교점의 좌표를 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사실 구하는 게 핵심인데 이 교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거야. 교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인데, 자, 원래대로 푸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인테그랄 하고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g에서 f를 빼준 것을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답이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gx라는 식도 없고 fx라는 식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gx라는 것은 이제 접선에 대한 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아마 그렇게 풀 텐데 전혀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이 상황이 뭐냐? 3차 함수의 접선인 거예요. 3차 함수의 접선. 그럼 3차 함수의 접선에 대해서 면적, 넓이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 넓이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실근의 차의 4제곱이다. 그냥 이거 쓰시면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적분 관련해서 고2 때 마지막에 수업을 할 때, 물론 그때 좀 온라인이라서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수업을 할 때 넓이에 대한 공식은 좀 상황적으로 외워두면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 그럼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 그대로 쓰면 되거든. 요거 그대로 쓰시면은 잘 봐. 얘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3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줬으니까 2에서 0을 뺀 것에 4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요? 4의 제곱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 4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3번 문이 답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접선을 구할 필요도 없고 접선에 대해서 뭐 식을 세워줄 필요도 전혀 없는 문제였어요. 이 상황적인 문제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요 공식도 하나 알아두시고 요 공식의 정확한 이름은 이거야. 3차 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넓이. 3차 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넓이에 대한 공식 문제예요. 알겠죠? 되나요? 오케이. 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온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얘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 막 되게 거부감 들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보시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직선이 an이라는 점을 지나고 직선 y는 nx의 수직인 직선, 수직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직 조건 나오면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늘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밑변과 높이가 되겠네. 됐니? 그러면 밑변과 높이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박스를 봤더니 점 AN을 지나고 직선 Y는 NX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나와있죠.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가자리에 들어갈 게 뭐겠어? 기울기겠지. 그지? 그럼 가자리에 들어갈 게 바로 기울기가 될 테니까 기울기 바로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가 바로 해결이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점 AN과 BN의 좌표를 이용해서 거기 밑줄 AN과 BN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럼 문제에서 AN과 BN의 좌표를 이용하라며. 그지? 그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가야죠. 자, 갑니다.
AN이라는 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n, n 제곱이다라는 식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자 BN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BN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던 수직인 직선의 무슨 절편? X 절편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금방 체크가 되죠. 그죠? 수직인 직선의 X 절편. 되니? 그럼 문제에서 수직인 직선을 구해놨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Y라는 것은 마이너스 n분의 1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될 텐데 요거의 X절편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거의 X절편이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찾아주면 되겠네. 되니? 그럼 얘를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주셔서 n값만 곱해주시게 되면 x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n세제곱 플러스 n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bn의 x좌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bn이라는 것이 n세제곱 플러스 n, 0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굳이 구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되죠. 이렇게 그냥 수선 내려보면 잘 봐. 요 길이가 그대로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 요 좌표에 해당이 되겠지. 원점부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원점부터니까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n세제곱 플러스 n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y좌표죠? an의 y좌표 따라서 n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넓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얘가 n세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n제곱에 해당되는 애가 돼서 요게 s n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게 나에 들어가는 애가 되겠죠. 나에 들어가는 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넣어가지고 답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11번부터 조금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당황스럽죠? 11번을 봤을 때 처음 느낌은. 이게 뭘까? 근데 우리 가장 최근에 했던 거지. 11번은 부채꼴이죠. 부채꼴. 부채꼴. 자, 그래서 11번을 좀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잘 봐. 얘들아, 쌤은 해설 강의를 할 때 공부할 것까지 정리를 해주니까 알겠지? 문제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공부를 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11번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부채꼴입니다. 말 그대로 부채꼴의 넓이에요. 자, 부채꼴의 넓이인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잘 봐. 한쪽만 내가 그려볼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쯤에 와서 여기가 5-라고 되어 있어. 됐니? 아니다. 미안. 잘못 그렸구나. 네. 요쯤에 와서 여기가 5-죠. 이 원의 중심. 됐니? 그런 다음에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쯤에 잡아가지고 요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도 가서 요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이 하나가 또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 S1이라고 해놨고 여기를 S2라고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한쪽만 그린 거야. 오른쪽 편 그림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요 S1이라는 넓이와 S2라는 넓이의 차이를 구하래요. 차이를 구하래. 즉 문제에서 구하는 건 S1에서 S2를 빼준 것을 구해라 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잘 봐. S1이랑 S2가 나왔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차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S1과 S2를 각각 구해서 빼주기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 그림의 특징은 여기의 선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대칭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공통연 노란색으로 딱 나눠주는 순간에 이 그림이 그대로 접혀서 왼쪽에도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두 원이 합동이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내가 지금 마름모를 두 개로 쪼개놨을 때 이쪽의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요쪽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요쪽 삼각형이 이 원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쪽 삼각형은요. 이쪽 삼각형은 이쪽 원에 해당되는 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그림이 정확히 대칭이라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한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갰지. 잘 봐. 이렇게 쪼갰지. 그럼 이렇게 쪼갰을 때 두 개의 그림이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가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는 부채꼴이 보여야 되죠.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친 부채꼴이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요 삼각형을 구하려면 요 삼각형을 빼주면 요 부분의 넓이만 딱 남겠네요. 활골의 넓이라고 하죠. 활골의 넓이. 되니?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S1이라는 거 있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S1. 그죠? 자, S1이라는 것은요. 이쪽 부분에 요거 S1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여기 삼각형 있지. 그지? 여기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만큼의 활골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가로로 이렇게 생겨 있잖아. 대칭으로.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삼각형 넓이를 일단 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삼각형 AOB라는 것을 구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니까요. 3제곱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5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되나요?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가? 사인 끼인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를 구해볼게요. 부채꼴. 자,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시면 부채꼴 AOB라고 합시다. 부채꼴 AOB. 자, 부채꼴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그냥 6분의 5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되니?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5파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9라는 게 나와요. 4분의 9. 삼각형.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갑니다. S1이라는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S1이라는 넓이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에서 활골 두 개만 빼주면 되거든. 말 이해했나? 전체 원에서 잘 봐. 전체 원에서 이 활골 두 개만 빼주면 S1이야. 그럼 활골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활골에 대한 식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준 게 활골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네. S1이라는 것은 S1 이쪽에 생긴 요 초승달 같이 생긴 요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 9파이에서 활골 두 개만 빼주면 되니까 활골 두 개에 대한 식을 써보면 얘는 9파이에서 마이너스 2배에 이 자리에 써지는 게 부채꼴 넓이 이렇게 할게요. 4분의 15파이 빼기 삼각형 AOB죠. 됐습니까? 근데 잘 봐. 요거를 전개를 싹 해보면 이렇게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요렇게 두 배를 해주면 이게 뭐냐? S2예요. 됐나요? 삼각형 두 개를 더해준 게 삼각형 두 개를 더해준 게 S2죠. 마름모 넓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S1이라는 친구는
9파이에서 요거를 뺍니다. 이 두 배를 곱한 것을. 그럼 2분의 15파이를 빼니까 9파이에서 2분의 15파이 빼면 2분의 3파이가 남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S2라는 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S2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구하는 S1과 S2의 차이가 바로 나와버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얘는 그냥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자 S1이라는 것의 넓이는 전체 원에서 활골 두 개를 빼주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의 식을 찾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되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차이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나오면 각각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첫 번째처럼 그냥 각각을 계산해서 구해도 돼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식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면 되는데 대다수의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이런 형태의 식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게 경엽씨 정신 차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식의 모양을 만들어줘라 라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을 그냥 정확히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식의 모양에 나오는 형태가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12번도 마찬가지거든. 12번도 11번과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합니다. 어떤 얘기냐? 문제에서 지금 미분계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자 볼게.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미분계수에 대한 문제예요. 얘는. 근데 요거를 이제 A값, B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막 헤맸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헤맸을 거냐면 A값, B값 찾을 때 왜 헤맸을 거냐면 A값도 찾고 B값도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거야. 알겠니? A값도 찾고 B값도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건데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자,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A라는 것과 B라는 것 각각 구해서 곱한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정확히 몰라도 이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알겠니? 그러니까 A값과 B값을 모두 구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해볼게요.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 해석하겠습니다. 가부터 갑니다. 자, 가조건 보시면 바로 갈게요. 분모 자리에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에다가도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따라서 F1과 G1이 같다는 결론까지가 나오네. 됐습니까? F1과 G1이 같다는 결론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잘 봐. F1이라는 것과 G1이라는 게 서로 같죠? 그죠? 그러면은 분자의 fx 뒤에다가 f1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분자의 gx 뒤에다가 플러스 gx를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이 값이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값을 더해주고 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되죠. 앞에가 f-1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g-1이 되는데 요게 5까지 나옵니다. 라는 미분계수식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봤던. 되니? 자, 요게 가조건에서 이제 나와 있는 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자, 나조건을 봤더니요. 합니다. 자, 나조건도요. 마찬가지로 분모 자리에다가 내가 뭘 대입해요? 1을 대입했어요. 자, 분모 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당연히 0으로 가니까 일단 써보면 F1이라는 것과 G1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2FL이 0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리하면 얘랑 똑같아져요. 그죠? 이 식과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요 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입하는 식은. 알겠니? 그럼 두 번째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게 fx가 두 개란 뜻이죠. 그죠? 그럼 잘 봐.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야. 나에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뒤쪽에 있는 f1을 두 개로 쪼개세요. 그럼 두 개로 쪼개면 x-1이 될 거고 여기다가 fx 한 다음에 자, 뒤에 있는 f1을 두 개씩 나눠주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gx라는 게 써질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f1을 엿다가 주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데 f1이라는 것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g1과 같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가지고 보시게 되면 아하, 이 식은 f-1이라는 식이고요. 더하기 g-1이라는 식이 되는데 이게 얼마야? 7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f-1과 g-1이 나오네.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f-1이라는 게 얼마가 나오냐? 6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g-1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버벅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봐.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요 자리에 써지는 게 x-1분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되어 있고요. 얘가 b 곱하기 g-1이래요. 아, g1 요렇게 됐니? 그럼 얘들아 봐봐. a라는 게 있죠. 그죠? a라는 게 어떤 숫자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의 값이 뭐 하냐면 수렴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수렴하는데 분모를 봤더니 분모 자체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값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네요. 0분의 0꼴 극한이 되어야지만 이런 형태가 수렴이 나올 테니까. 됐어? 그러면 a라는 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f1이에요. a가. 이해됐나요? 그러면 a라는 값은 일단 뭐까지 찾은 거냐면 a라는 값이 f1인 거야. 근데 f1의 값을 알아 몰라? 몰라 우리. 모른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f1을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 보세요. 왼쪽의 식이 그럼 뭐가 될 거냐? f-1이거든? 근데 얘가 b거든? 근데 g1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f1이랑 똑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얘가 a잖아. a, b네. 그래서 얼마 나와? a, b가 6.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a 값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망해요. 다 풀어놓고. 알겠니? a 값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망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 형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각각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의 모양 자체를 통째로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정말 a 값과 b 값을 진짜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값만 추론하면 되는 건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3번 가볼게요. (13번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수해의 개수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요번 3월 모의고사의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패턴, 최근에 나왔던 3개년 기출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요게 이제 6월 평가원까지는 좀 봐봐야 되겠지만 수능이 점점 시험 형태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감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13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점근선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점근선이야. 근데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렵게 낼 것처럼 얘기해놓고 실상 보면 쉬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 잘만 해석을 하면. 왜냐? 이 문제가 쉬워진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래. fx의 점 중에서 y좌표 중에서 정수인 걸 찾으란 얘기.
아, 그러면 우리는 y좌표만 신경 쓰면 돼요. y좌표. 이게 만약에 x랑 y로 나왔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됐을 텐데 x랑 y에 대해서 둘 다 계산하는 문제는 잘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영역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보니까 걔를 빼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되니? 그래서 y좌표 중에서 정수인 것을 찾아보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에서 2의 x제곱인데 x가 3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 정도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점을 3이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를 1이라고 하시면 지수함수 그래프가 2의 x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x가 3일 때예요. 자, x가 3이고 2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가 8 정도가 되는 값이 나오겠네.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왼쪽 3보다 작은 쪽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y좌표 중에서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봐. 얘가 1이죠. 그러면은 요선 밑으로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정수가 생길 수가 없네요. 그죠? 왜냐면 0이 될 수가 없고 얘는 점근선으로 계속 0과 1 사이를 가는 애가 될 테니까. 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세는 거야. 1 있고 그 다음에 2 있을 거고 그 다음 3 있을 거고 그 다음 4 있을 거고 그 다음 5 있을 거고 그 다음 6 있을 거고 그 다음 7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 8까지 이렇게 있겠죠. 아, 그럼 여기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요까지가 몇 개냐? 8개가 나오는구나 해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볼게요. 잠깐 두 번째 식은 여기다가 빼서 써보면 4분의 1에 x 플러스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이고 플러스 8이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되니? 그러면 요 식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상수다? 이거 상수야? 변수 아니야? 왜? 변수는 여기밖에 없어. x밖에. 되니? 그러면 얘 있죠. 얘가 밑이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잘 봐. x자리에 3 대입해봐. 여기다가. 문제에서 연속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연속이라는 말 없으니까 넣어봐야지 확인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어봤어. 3을 넣어봤더니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니까 다 지워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8만 남지. 그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온다죠. 아,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다. 됐습니까? 이 그래프 개형이 이거야, 얘들아. 이 그래프 개형이 이거를 이쪽으로 붙인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오다 보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밑에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점근선으로 막히겠죠. 아, 그래서 이거 구하란 얘기구나.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니? 이런 거. 어디까지 내려오겠니? 너는. 요 그래프가 어디까지 내려올까? 근데 그 내려오는 점의 개수가 자, 주의.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또 여기 봐. 이 점은 하나만 생겨. 이거 개수 잘 세라고. 개수 셀 땐 항상 꼼꼼하게 정신 차리고 세야 돼. 여기는 요 왼쪽 함수에도 들어가는 애고 오른쪽 함수에도 들어가는 애라고. 따라서 얘가 뭐야? 중복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 이미 세졌죠. 8개라고. 1, 2, 3, 4, 5, 6, 7, 8 세졌지. 빼야 돼. 그럼 이쪽 라인에 몇 개가 생겨야 돼? 23개가 되려면 이쪽 라인에 몇 개가 생겨야 돼? 15개가 생겨야죠. 얘 빼고 얘 빼고 15개. 그럼 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7, 6, 5, 4 가는 거야. 3, 2, 1 이렇게 하고 0도 지나겠죠? x축이랑 만나니까 0.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총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15개. 그럼 봐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여기까지가 8개 나왔어요. 그럼 몇 개 더 필요해요? 7개 더 필요하죠.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 됐나? 그럼 점근선은 뭐가 돼야 돼? 점근선은 뭐가 돼야 돼? 점근선은 뭐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8이 돼야죠. 즉 얘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누가 점근선이야? 얘잖아.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계산.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제곱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6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네.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4에 마이너스 a제곱 빼기 3이 되고요. 이게 얼마야? 4의 제곱이 되겠죠. 되니? 따라서 마이너스 a 빼기 3과 2가 같아야 되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꼼꼼하게.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 중복이 생긴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고. 됐나요? 오케이. 네.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